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졸업생 한 명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창업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난 게 있어서 잠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실 통화한 친구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 친구를 알아왔어요. 저랑은 되게 이제 인연이 뜻깊은 친구인데 성균관대를 다녀요. 지금 성균관대 다니고 있고 4학년인데 논술 너무 잘했었어요. 논술 너무 잘해서 제가 막 설득했어요. 야, 제발 입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 친구가 이미 좋은 학교에 논술로 합격을 했는데 제가 정말 사정사정 해가지고 논술 시험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 공부하기 너무 싫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한 번만. 야, 너 진짜 너무 아깝다. 너 실력이면 진짜 꼭 될 거야. 이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논술 그럼 또 공부해야 돼요. 제가 아니, 할 필요 없어. 너 지난번에 이미 공부해 놓은 걸로 충분하니까 그 실력으로 가서 그냥 한번 시험만 쳐. 그리고 제가 자료만 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자료만 가지고 가서 봐서 성균관대에 떡하니 합격을 했어요. 전 하나도 안 놀랐어요.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논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예의 바르고 또 되게 긍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되게 의외성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까지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인턴 활동을 했는데 또 연락을 했더니 그 사이에 인턴이 또 바뀌어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케팅 팀에서. 그러면서 일을 잘해서인지 그 대기업에서 그 빅5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인데 오퍼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냐, 신입사원 되겠냐. 얼마나 좋아요.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이 친구 문과거든요. 그래서 문과 취업하기 되게 힘든 때인데 대기업에 그것도 인턴하다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취업되는 기회인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고민해?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분야와 딱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안이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복지도 너무 좋고 연봉도 높은 대기업에서 제안을 줬으니까 고민을 얼마나 하겠어요.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주변에서 아마 어른들이라면 당연히 그 회사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꼭 제가 뭐 그냥 특이해서가 아니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거기 꼭 남지 않아도 되겠다. 너 그거 회사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나라면 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좀 많이 배우면 좋겠어. 너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네가 지금 이미 할 수 있는 것들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이 배우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저는 순간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오히려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신사업 분야, 이전까지는 없었던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 분야 말고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도 실제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차선책을 택하면 최선을 놓치게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얘기를 좀 해줬는데 두 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는 이제 제 경험이었는데 제 경험은 뭐였냐면 저도 30대 초반에 저한테 무슨 어떤 좋은 제안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제안을 딱 들었을 때 제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이 제안이 나한테 과연 또 올까?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난 이걸 꼭 잡아야겠어.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첫 번째 제안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꼭 저한테 최선인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자신감이 부족했던 거죠. 내가 더 준비하고 노력하면 정말 원했던 걸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당장 뭐라도 해야 돼. 그 급박한 생각에 좀 쫓겼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시기를 이제 돌아보면은 사실은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어떤 기회 자체보다는 저의 시간이었고 저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경험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쩌면 조금 아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지금은 좀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지만 그 기회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거꾸로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약간 실패담이었다면 성공담도 얘기해줬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내용인데 레디시라고 하는 웹소설 플랫폼,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31살의 CEO가 이 회사를 5천억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기업을 창업하고 매각한 그 CEO가 31살의 매우 젊은 대표였어요. 이승윤 씨였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오늘도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 명문대입니까? 전 세계적인 명문대인데 거기서도 한인으로서는 처음 토론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했대요. 개인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겠죠.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게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할 수 있었던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이미 금융권에서 오퍼가 왔었대요. 일자리를 제한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컨설팅 펌도 그랬겠고, 아마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이고, 훨씬 안정감 있고, 뭔가 실패의 위험이 없잖아요. 근데 기꺼이 그걸 거절하고 창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창업을 아마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창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31살에 5천억의 자신의 기업을 매각하는. 돈을 번 것도 중요하겠지만 31살의 젊은 대표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 가치를 만약에 제한했더라면,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지만 당장은 불안하니까 이 기회를 잡아야겠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었더라면 아마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 수많은 가치들도 세상에 나타날 수 없었겠죠. 혹은 비슷한 일을 누군가가 시도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가져갔겠죠.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해주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볼 때 너는 훨씬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 일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비슷한 기회가 아마 또 찾아올걸? 걱정하지 마. 너한테 시간이 많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졸업생이 한 얘기는 이미 되게 이제 명쾌해졌다는 얘기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미 본인은 사실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은 거겠죠. 그래서 고민이 좀 더 명료해졌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에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20대 중반 후반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되게 많아서 뭔가를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회피하면서 뒤로 숨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또 막연한 고민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로 다른 사람들 뭐 시기 질투하면서 그런 시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시기에 분명 누군가가 좀 할 수 있다는 조언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그 길들을 열어주는 도움이 있었더라면 아마 제가 그 터널을 좀 더 빨리 지나올 수도 있었을 거고, 그 이후에 있는 중요한 선택들에서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졸업생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을 해오면, 선생님 너무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또 찾아뵈러 가지 못해서 또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전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저 애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재밌기도 하고. 저는 각자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각자의 길들이 좀 멋있게 펼쳐져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만, 다만 그래도 제가 한때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로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좀 마음에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가 있어서 영상을 남기는데, 제가 창업에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도 창업이라고 하는 행위가 단순히 뭐 직업을 만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태까지는 그것을 부를 이름도 없고 부를 서비스도 없었지만 그걸 이제 내가 새롭게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그걸 알게 하는, 아주 저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창업에 많은 학생들이 도전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고민은 하고 있지만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졸업생들 중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 핸드폰 번호, 저는 10년 전 강의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핸드폰 번호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댓글 달아도 돼요. 이메일 주소 남기면 저랑 연락할 수 있으니까. 제가 6월 달쯤 그 미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주말 같은 때에 제가 멘토들이랑 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좀 터놓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국내 대표 하고 있는 후배도 있고, 또 실제로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서 뭐 엑시트를 한 사례,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어떤 컨설팅 펌,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헤드헌팅을 당해본 어떤 그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뭐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아니면 기술 창업을 앞두고 뭐 대학원 등에서 연구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VC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IR 같은 데서 평가자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주변에 많이 알고 있는데, 좀 네트워킹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졸업생들, 아마 이 영상,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이 구독자들 중에 졸업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친구들이 좀 혹시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냥 뭐 재미로 와도 좋고 그냥 저 만나러 와도 좋고 아니면 정말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신청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비공식적이지만 좀 그런 문제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어떤 동료로서 같이 소식들을 전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제자들한테 남기는 말이 있다면 연락 못한 거 가지고 미안해 하지 마. 너희들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선생님 되게 행복해. 그리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간혹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반가우니까 고마우니까 선생님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또 때마침 스승의 날인데요. 아마 주변에 생각나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생각나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는 아니더라도 스승처럼 여겨지는 어른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좋은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또 새로운 소식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점들을 찾아보는 그런 대화가 좀 다양하게 풍부하게 일어나는 스승의 날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